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먼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보자. 이 함수는 정확히 그릴 수가 있는 편이잖아.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값이 없다고 전제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 그어지고 감소함수 꼴이 그려지겠네. 대충 2,0을 지나고 2,0 요쯤을 지나면서 그래프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그런데 이제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내려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다 이제 점근선이 어디로 올라가? 반대로 이렇게 돼서 2가 있는 지점으로 올라가겠죠. 점근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이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 f 2분의 t. 2차 함수의 축이거든, 축. 그지? 그니까, t가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2분의 t가 2보다는 크겠지. 이 2차 함수의 축은 대략, 아까 여기가 2였으니까, 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잡힐 거예요. 이렇게 2분의 t가. 그러면서 이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갖나 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빨간색은 좀 확정할 때 그리자. 초록색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지금 만나는 점이 두 개 정도 보이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대. 그러면 알파랑 베타의 사이는 2차 함수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확정적으로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쪽은 그대로 이 지수함수, 절대값을 씌워서 그려는 이 지수함수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려면 이제 이 꼭지점에서 라인을 잡으라는 소리처럼 되는 거지. 여기 요 지점에서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가 되도록 하래. 두 개가 되도록 하래. 그러면 이제 쌤은 이제 두 개가 되게 이제 그려보긴 한 거지. 대략적으로 그려봤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냐.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보면 이 함수가 지금 쌤이 너무 대충 그려보긴 했지만,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자, 축이 어찌됐든 요쯤에 잡혔잖아. 그러면서 예를 들어 아까 이제 2차 함수를 뭐 다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알파랑 위치가 좀 변경이 됐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2차 함수를 타고 가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f2분의 t가 요 지점에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교점이 3개가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3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 값이 이 점근선에 딱 걸터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즉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야.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어디를 확정해 보냐, 다시 빨간색으로 지수함수를 살짝 복원하자. 이렇게 될 거면 이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2차 함수를 만나서 이 부분이 그려지고 다시 지수함수를 이어받아. 이렇게. 그러면 요 지점에 써도 근이 몇 개? 이렇게. 점근선 때문에라도 두 개밖에 이제 생길 수가 없다라는 소리지. 결국은 이 점근선의 y값이 2로 가 있고,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 살짝 표준형 만들어야겠지. 4분의 t제곱 뭐 요런 느낌으로,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플러스 4분의 t의 제곱 빼기 4. 이 y좌표 값이 그래도 2보다는 아까 커야 됐었잖아. 같아도 되지만 여기 있을 때도 됐었잖아. 아까 요렇게 지나면서 하나, 아니 요렇게 지나면서 2차 함수가 어차피 요렇게 그려질 거니까 요렇게 지나면서 얘랑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측에서 점근선이 교점이 생기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이쪽에서 점근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꼭지점의 y좌표가. 그래서 결국
이 꼭지점의 y좌표인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4가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t제곱은 24 이상이니까 t는 2루트 6 이상이 돼서 양수인 t값이라면 정답은 1번이 합당하겠지. 자, 그 다음 문제도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 어쨌든 지수함수를 그려놓고 대충 파악을 해보면 점근선이 0인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먼저 그려진대. 그런 다음에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 약간의 평행이동을 한 어떤 지수함수도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랬을 때 x는 n을 먼저 그려보면 이런 점을 a, 이런 점을 b라고 하래. 그러면 이 선분 AB 여기 요 구간에서 누가 지나가야 된대? 이 y는 k가 만나야 된대. 요렇게 지나가야 된대. y는 k. 그러려면 뭐 상식선에서 이 선분과 만나는 이 k가 형성이 되려면 이 두 개의 좌표가 좀 중요해 보여. 여기는 참고로 n, 2분의 1에 n-k-2겠고 이 b좌표는 당연히 n, 2분의 1에 n-k 빼기 2다 이렇게 잡히지. 그러면 k가 이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k는 맞지? 어찌됐든 얘보단 크겠네. 2분의 1에 n-k 빼기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에 n-k-2보다는 작아야 된다. 뭔 말인지 알지? 이 값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의 범위가 필요하냐면 우리 n의 최대체수를 구하래. n의 최대체수. 그래서 n의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자고. 먼저 이쪽에 먼저 이항을 좀 하고 이렇게 할까? 그런 다음에 로그를 취하자.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n의 범위는 현재 좌측이 형성이 되네. 얘보다는 크가 나왔다. 즉 k 플러스 로그 2분의 1에 k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두 번째 이쪽 정리하면 되잖아. 양변에 또 로그 취하고 부등호 방향 바꾸고 됐지? 그 다음에 n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또 n만 놔도 얘를 이쪽으로 이항 보내면 이 부등식의 우측이 완성이 되잖아. 즉 k 플러스 2 플러스 로그 2분의 1에 뭐 k 이렇게 되나? 잠깐만. 맞게 한 거지. 지금 실수를 했는지 확인을 살짝 하고 시작을 할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k 마이너스 로그 2에 k 플러스 2 그리고 우측은 k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2에 k라고 작성을 해놓자. 그리고 지금 어떤 말도 있냐면 뭐 자연수 k다. 그리고 당연히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 n의 최대 최소값을 더해봤더니 fk라는 값이 15가 된대. 그럼 k라는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냐. 근데 이 n의 범위가 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자연수가 될 만한 값을 합쳤을 때 15가 돼야 되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k 플러스 2가 15 근처가 되는 k값을 떠올려 보면 후보로는 이제 7 같은 게 혹은 6 같은 것들이 예측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넣어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k에다가 6을 한번 넣어보자. k가 6이면 먼저 좌측은 6 마이너스 8이 되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긴 6 들어가면 8 마이너스 로그 2에 6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3 이상 얘는 8 빼기 얼마야? 로그 2의 4가 2니까 2점 얼마니까 한 5 정도 되네. 그럼 택도 없네. n의 범위에 따라서는 7? 8 먼저 해볼까? 8? 8 넣어보자. 그럼 8 마이너스 로그 2에 10
그리고 10 마이너스 로그 2의 8인 거잖아. 이렇게. 얘는 대략 8 빼기 3점 얼마 얼마고, 얘는 10 빼기 3이잖아. 그러면 4점 얼마 얼마보다 크고 7보다는 작네. 그치? 그러면 최대 최소가 5랑 7이니까 여전히 얼마가 안 돼? 15가 안 되네.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네. 선생님이 예측에서 이 뒤에서 빼는 값은 좀 간과했던 것 같아. 그러면 10 가보자. 10. 근처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기분이긴 해. 10 넣어볼게. 그러면 K가 10이면 10 마이너스 로그 2의 12. 12 마이너스 로그 2의 12야. 그럼 얘가 대략 10 마이너스 3점 얼마고 12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잖아. 그러면 7보단 좀 더 뺐으니까 6점 얼마 얼마고 여기는 8점 얼마 얼마네. 그래서 7하고 8이 나와버렸잖아. 최소값이 7, 최대값이 8이다. 그래서 K는 10이 돼야 된다 라는 소리야.